지내고 계십니까? 집에서 심심하시죠? 자, 이제 곧 학교로 돌아올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니까 11일 날 혹은 18일 날 개학을 할 것 같아요. 우리 1학년들은 18일 정도면 이제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뭐 영상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잘 못 느껴서 조금 건조한 수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식빵 세균 증식 실험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뭐 과제물이 여러분 그 성적과 수행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선생님이 보는 그런 자료로 선생님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것이 선생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의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빵 실험 해본 학생들은 지금쯤이면 곰팡이가 좀 피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자료도 이따 보여주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걸 느낄 겁니다. 선생님이 돌발 퀴즈 냈었죠? 돌발 퀴즈는 여러분들 그 댓글을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대조군이라고 하는 걸 빼뜨렸거든요. 선생님이 사진에 보면 식빵이 4조각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사용한 건 3조각이었습니다. 그 한 조각은 어디 갔을까요? 선생님은 거기다가 힌트를 좀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나머지 한 조각,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원래 식빵 그대로를 보관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걸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이번 수업과 연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친구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걸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겠지만 자연현상은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느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뭐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안 걸리는 거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탐구 과정이라고 하고 그것의 방법을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탐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연현상은 우리가 이제 관찰하게 되죠. 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이니까 뭐 연구 과정은 쉽진 않겠지만 생활성에 궁금했던 그런 점들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맨 먼저 우리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뭐 눈에 띄게 관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 인식입니다. 그 과거에 영국군과 일본군이 같이 머무는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그 보건의 뭐 이런 자격으로 그 사람이 생물을 전공한 사람인데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리를 저는 닭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다리를 저는 그런 병을 우리는 각기병이라고 하는데 그 닭의 그 각기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뭐 그냥 관찰이죠. 근데 에이크만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문제 인식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런가 보네 라고 했으면 관찰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왜 그렇지? 왜 다리를 절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인식되면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가설은 A면 B일 것이다. 혹은 A면 B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되는 하나의 문장이죠. 이 실험에 대해서 미리 내려놓은 결론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각기병이 걸린 닭은 각기병이 걸리지 않은 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먹는 환경인지 혹은 뭐 음식물의 차이인지 아니면 온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이크만은 이제 그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각기병이 걸린 원인은 뭘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각기병 걸린 닭은 흰 백미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벼가 있잖아요. 그 벼를 껍질만 벗기면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미라고 하죠. 그 껍질만 벗긴 쌀, 우리는 이것을 현미라고 해요. 근데 좀 거칠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흰쌀, 백미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깎아내요. 그래서 쌀의 크기는 좀 작아지지만 부드럽고 맛있어지죠. 그 밥을 이제 우리는 백미라고 하거든요. 그 쌀을. 그래서 각기병 걸린 닭들은 그 백미를 먹고 있었고 각기병 걸리지 않은 닭은 현미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크만은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닭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A에는 현미를, B에는 백미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는 것, 이것을 탐구 설계라고 합니다. 자, 실제 해보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탐구 수행이 됩니다. 탐구 수행을 해본 거죠. 이제 현미를 먹이고 백미를 먹이는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자료를 해석하고 혹은 검증하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실험이지만 가설이 틀릴 수도 있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각기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가설을 수정을 해서 다시 탐구 설계를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에 결론 도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 설계하는 과정, 자연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먼저 관찰하다가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하게 되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설 설정하면 그 가설에 맞도록 실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틀렸어. 그러면 가설을 수정하고 맞았어. 그러면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 이 과정을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A면 B다 형식으로 진술됩니다. 백미는 각기병을 유발할 것이다.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죠. 혹은 흡연은 폐암에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혹은 가족 중에 누가 흡연을 하셔요. 또 친구들이 또 누가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문제 인식이 되죠. 그래서 가설 설정합니다.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때 A, 이것을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 폐암을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폐암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원인이면 B는 결과잖아요. 그럼 결과는 사실 원인에 종속되죠. 그리고 얘에 상관없이 흡연은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설은 A면 B다 형태로 진술되는데 A는 독립변인이라고 그러고 B는 종속변인이라고 하고 원인과 결과 형태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선생님이 썼는데 사실 폐암 걸리는 것은 흡연 외에 다른 요인도 있죠. 뭐 요즘 뭐 고등어를 집에서 많이 구우면 뭐 미세먼지에 의해서 폐암 걸린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유전적인 집안 대대로 막 할아버지 할머니 뭐부터 시작해서 계속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흡연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유전에 의한 요인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내가 알고 싶은 건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변이는 원인되는 행위인데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현재 벌써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일정하게 통제시켜줘야 돼요.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흡연의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매우 나쁜 곳에 있는 실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실험을 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변인. 그리고 흡연은 실제 실험을 투입하면서 내가 수치를 막 조작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은 조작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변인.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으로 이제 가설이 설정되는데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뭐가 있어요? 내가 직접 실험을 하는 조작변인과 나머지 것들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통제변인으로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식빵 실험했죠? 식빵 실험에서 조작변인은 뭐예요? 식빵에서 조작변인. 내가 바꾼 데가 뭐예요? 세 지역의 오염 지역이었죠? 세 지역의 오염 지역은 내가 3개의 단계로 바꿔주는 곳이잖아요. 그걸 조작한 거예요. 위치를 바꾼 거겠죠. 그럼 통제변이는 뭐예요? 3개를 보관하는 장소가 어때야 된다? 온도가 같아야 된다. 습도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밝기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 설계할 때 있어서 실험 집단을 이제 우리가 꾸려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통제 변인을 설정하는 것도 제일 어렵고 실험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실험 집단은 두 집단이 필요합니다. 실험 집단 두 집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제 실험을 투입하는 실험군, 이 실험군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식빵 실험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빠뜨린 부분이 바로 이 대조군이었어요. 화장실과 뭐 핸드폰과 뭐 변기,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어디에 있었죠? 핸드폰, 손, 변기 세 가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닦아서 세균 혹은 곰팡이가 피는 정도를 우리가 봤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실험군이죠. 실험군으로 대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제 변했는지 아니면 자연 상태에 놔둬도 그대로 변할 수가 있었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아무런 실험을 하지 않는 비교할 수 있는 집단, 그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항상 같이 놓고 실험 집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따 사진에서 보면 선생님이 세 가지 해놓고 하나는 일부러 안 보여주고 따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놔둔 대조군은 그렇게 곰팡이가 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 개의 집단에서는 각각 다르게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실험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실험. 예를 들어서 이 약이 감기에 나을 거야, 이런 생각만으로도 사람은 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그 실험군에게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백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백신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약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연적으로 나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의지에 의해서 나을 거야 이제 뭐 이런 생각으로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뭐 이제 코로나는 좀 뭐 어려우니까 좀 쉬운 뭐 감기약이라고 합시다. 새로운 감기약을 개발했어요. 이 감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 실험군에게도 알약을 하나 약을 주고 대조군에도 알약을 줍니다. 똑같이 감기에 걸린 사람이에요. 감기에 걸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실제 감기약, 새로 개발된 감기약을 주고, 이 사람은 밀가루로 만든 약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나았다면 이 약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조군에게 주는 이 약, 거짓 약이죠. 거짓 약을 줘도 심리적으로 나았다고 느끼는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플라시보 혹은 위약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나 뭐 위약 효과 이런 용어는 바로 이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말해주는 그런 용어죠. 자, 다시 갑니다. 실험 집단은 두 가지 집단을 항상 설정해야 된다. 하나는 실험군, 하나는 대조군입니다. 단, 이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통제해서 같은 조건이어야 되겠죠. 둘 다 같은 뭐 질병에 걸렸든 혹은 같은 조건의 집단을 구성하고, 하나는 실제 실험을 하고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비교하기 위한 그런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이런 말입니다.